저희가 준비한 6위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하면 같은 곳에 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 중진들의 실명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꽤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하는데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오가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3선 이상 하려면 꼭 해야 되고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옵션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묶어서 이것만이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 지켜봐 주세요. 보편적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험지에서 삼선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워낙 좀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어려운 거. 딱 삼선이라는 선보다는 약간 좀 영남권 중진들, 그러니까 영남 스타들의 서울 차출론 정도의 제안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큰 틀에서 보면 당내 다선 중진들의 희생, 헌신, 여기에 대한 요청,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혁신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기득권 타파, 물갈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에 이기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쇄신과 혁신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일 텐데 여기 있는 인물 말고도 더 있어요. 총 23명.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김기현, 권성동, 윤상현, 김도읍, 윤재옥, 장재현, 하태경, 박대출. 혁신위에서 한 지역 3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연은 봤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실제로 이런 물갈이 분위기 혁신위에서 띄워놓긴 했고 또 혁신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숙성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내 반발이 있든 없든 지금의 여론 지형상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에서 당의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어렵게 인요한 위원장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역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계적인 3선 금지라던가 3년인 금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구에 맞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진들에게는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개인기로 3선, 4선 한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무엇이 되었건 이 푸른 눈의 혁신위원장 입에서 나와서 이게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면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혁신하자고 모신 분 혁신안을 민주당처럼 저희가 철면피는 아니라서 그걸 그냥 뭉갤 수는 없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의 재탕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와 비교해도 훨씬 더 국민 눈높이에 맞고 도덕적 하자도 없고 국민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 여론과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던지는 안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 안건이 언론 보도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야 이거 맞다. 이게 혁신이다 박수치면 당내 기득권이 아무리 높고 공고해도 그 혁신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장혜찬 최고가 민주당처럼 철면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설전 변호사께도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왜냐하면 그 선인 것 같아요. 이게 당내에서 파열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쇄신 경쟁을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그럼 민주당은 최근에 또 친명 일색의 총선 준비단을 발족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과는 다르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김은경 혁신위가 더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비판도 안 들었겠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은 수긍하고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혁신위의 안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게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고 총선 기획단을 통해서 이 공천 물갈이라든지 공천 개혁을 아마 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이 3선 이상 금지 이 부분이 저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지역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출마 예정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내리꽂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 버린다면 그게 과연 공천 혁신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우는 것은 쉽죠. 하지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명단에도 있지만은 하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소속으로도 2번이 되시고 오신 분이에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험지고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 물망에도 올랐습니다마는 이 뒤따르지 않은 선언.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어떤 본인이 수도권 출마를 하면서 뭔가 뒤이어서 올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옴으로써 저는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이 민주당에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왜냐하면 것이라고 민주당도 생각하고요. 뭐 한 지역구 3선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이미 나왔었잖아요. 얘기는 민주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아직 채택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게 민주당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뒤숭숭하죠. 중진 물갈이론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낙동강 하루세록 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외부 인재를 영입할 책임질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9일 만입니다. 의총에서 한 발언은 일부분 왜곡된 게 있어요. 승선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에 대한 우려를 배가 침몰시키는 행위로 비유하는 게 맞냐, 부적절하다 이렇게 워딩을.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한 마디를 가지고 그분이 무슨 뜻이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또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장에 관련해서 선거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보름 만에 다시 데려오는 거 유권자 우롱하는 거다. 김용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방금 남겼는데요. 우리 당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에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인재 영입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이렇게 되면 친윤계 인사들이 공천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재 영입과 공관위 활동과는 별개니까 아마 이철규 위원장도 활동하시면서 그런 점들 충분히 감안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에 물러난 전직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기자들한테 있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사실은 저는 뉴스를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임명 배경도 그 인재영입을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인재영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철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공천 이렇게 이제 막 내리꽂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러나 있는 건데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인재영입 윤핵관, 검핵관들을 아예 그냥 인재로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뭐 외부 비판들을 어떻게 조금 뭐 무마하고 뭐 잠재울 수 있을지 이게 조금 더 뭐 관심이 갑니다. 사실 또 오늘 비운계에서 뭐 여기 보시면 허은하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드라마 아내 유혹 장설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만 원 찍고 다시 등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장해찬 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계시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 제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랑 일을 오래 해봤잖아요. 예. 그럼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사실 영입한 것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김포 메가시티 공약도 이철규 의원이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겁니다. 예. 이제서 제가 밝히지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시만요. 김기현 대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철규 인재영입 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받아서 당론으로 만든 건 김기현 대표 결단이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출마 예정 중인 수석 비서관들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경선해야 되고 어려운 격전지 가야 된다라고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게 당의 공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서요. 결과로 보여드린다는 박정화 수석 대변인의 말이 일리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이제 비윤계, 특히 뭐 김용 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를 우롱한다고 했는데 아내 유혹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